그러면 이어서 제7주 제2강 교과서 280페이지를 봅시다. 계속 포트폴리오인데 가로 1번의 평균 분산 지배 정리. 여기서 평균은 기대 평균 수익, 포트폴리오의 기대 평균 수익, 그리고 분산은 포트폴리오의 평균 수익이 그만큼인데 포트폴리오 표준 편차가 그렇게 벗어났다. 몇 퍼센트 벗어났냐? 우리는 포트폴리오가 아닌 앞에 그 순환가법이나 이런 투자할 때도 수익률이 같으면 위험이 작은 대안이 더 낫잖아요. 위험이 같으면 수익률이 높은 대안이 낫죠. 근데 포트폴리오도 마찬가지예요. 평균 수익률이 같은 A 포트폴리오와 B 포트폴리오가 있을 때 위험이 A 포트폴리오가 B 포트폴리오보다 낫다. 그러면 A를 골라야죠. A 포트폴리오를. 그 얘기요 지금. 동그란 1번 평균 분산 지배 정리란 거는 뭐가 뭐를 지배하냐? 기대 평균 수익이 같은 포트폴리오가 있다면 그 중에서는 표준 편차가 위험이 낮은 포트폴리오가 표준 편차, 즉 위험이 높은 포트폴리오를 지배한다. 지배한다는 건 이기는 것이고 선택된다는 얘기죠. 또 다른 쪽에서 관찰하면 표준 편차가 같은 투자 대안, 즉 포트폴리오, 그러면 위험이 같아요. 그럴 바에야 평균 수익이 높은 게 낫죠. 기대 평균 수익이 높은 포트폴리오가 기대 평균 수익이 낮은 포트폴리오를 지배한다. 자, 그 밑에 그래프가 그어져 있는데 지금 오른쪽에는 표준 편차, 흉축에는, 그 다음에 종축에는 평균 수익, 그리고 부호가 있는데 그 RP로 돼 있어요. 이 R은 그 레이트 오브 수익률을 말하고, R은 그 투자 수익률을 말하고, 레이트 오브 리턴, 요구 수익률도 R로 표시한 경우가 있는데 여기에서는 레이트 오브 리턴, 100을 투자하면 리턴 10이 뒤에 들어온다. 이익이 매년마다. 그럼 수익률이 10%예요. 그래서 그 P는 포트폴리오고, 그래서 포트폴리오의 수익률을 말하고, 횡축은 시그마 포트폴리오의 표준 편차 이용을 말합니다. 그리고 앞에서 그 분산이 더 현실적으로 더 정확하냐, 표준 편차가 더 낫냐, 우리가 모든 앞으로 나온 거는 다 표준 편차를 가지고 따지고 있어요. 분산은 다만 부호의 반대, 플러스 마이너스 상계를 방지하기 위해서 분산을 내서 걔를 반드시 루트를 씌워서 표준 편차를 가지고 의사결정을 해야 돼요. 지금 요것도 그렇잖아요. 자, 지금 B 포트폴리오가 있어요. 그러면 수익이 10%요. T 포트폴리오가 있어요. 걔도 수익은 10%요. 근데 위험을 보니까 횡축 위험이잖아. D 포트폴리오는 3% 위험이고 B 포트폴리오는 2% 위험이다. 아이, 수익률이 10%로 같을 바에야 3%보다는 2%가 낫죠. 이게 B와 D를 비교하면 B가 선택이 됩니다. 그 다음에 5% 수익률을 일 때 봐요. C의 경우가 있고 A의 경우가 있고 E의 경우가 있는데 당연히 수익률이 같은데 위험이 가장 작은 게 C예요. 그래서 A보다도 C, E보다도 C. A와 E를 비교하면 A는 수익률 5%, E도 수익률 5% 똑같은데 E의 위험은 3%고 A의 위험이 2%니까 A가 E보다 낫다. 표준 편차가 같았을 때 볼까요? A와 B가 같아요. A와 B는 표준 편차가 2%로 위험이 똑같은데 수익이 달라요. A는 5% 밖에 안 되고 B는 10% 밖에 안 되니까 B를 골라야 된다. 또 같은 논리로 표준 편차가 3% 봐요. D와 E를 보면 D가 수익률이 10%고 E는 5%니까 위험이 같을 바에야 수익이 높은 게 낫죠. 같은 위험일 바에야
수익률이 높은 게 낫죠. 그래서 E보다는 D가 낫다.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몇 가지 또 비교해보면, 281페이지로 교과서 넘어가갖고, 281페이지, B하고 이제 뭐하고 비교하냐? E를 비교해봐요. B하고 E. B하고 E를 비교하면 평균 분산 지배정리를 적용할 수가 없어. 왜? 수익률이 같았을 때 위험이 작은 거, 또 위험이 같았을 때 수익률이 높은 거, 이걸 골라야 되는데, 이게 평균 분산 지배정리를 적용하려면 둘 중에 하나는 같아야 돼. 수익률이 같은 대안 중에서 위험이 낮은 거, 아니면 위험이 같은 대안 중에서 수익이 높은 거. 그런데 B와 E 포트폴리오는 수익률도 다르고 위험도 달라요. 그러니까 평균 분산 지배정리를 적용을 못해요. 그래가지고 그 교과서 281페이지 미음번에 보면 이렇게 설명하고 있잖아. B안은 E안보다 표준 편차도 작고 기대 수익도 높고 좋은 점은 다 가지고 있네. 응? 위험은 작고 수익은 높고, B는 E보다, 그렇잖아요. B는 E보다 수익도 10%로 5%가 높고, 위험은 또 B는 E 3%인데 B는 2%니까 좋고 작고, 그러니까 표준 편차도 작고 평균 수익도 높으므로 B는 E안보다 분명히 좋은 거는 확실하다. 그런데 평균 분산 지배정리를 적용을 못하니 이걸 어떻게 할 것이냐. 그래서 그 281페이지 미음반에 평균 분산 지배 원리 추이 법칙, 추이, 그렇게 추이, A와 B가 이러이러하다면 B와 C는 이러이러한 관계로 추이가 된다. 평상시에 공부를 A가 B보다 열심히 하니 어떻게 추이되냐면 시험 결과는 A가 B보다 더 좋을 것으로 추이된다. 예외적인 경우도 있지만은 이론에는 그런 예외적인 경우 안 따져요. 현실에서는 있겠지만은. 그래서 이제 요걸 이제 비교를 해보면 이제 추이 법칙, 이 추이 법칙을 적용을 해봅시다. 지금 B와 E잖아. B와 E. 요렇게 있고, 요렇게 있고, 요렇게 있고, 요렇게 있고, 요렇게 있고, 하나, 요렇게 네 개가 있고, 그지? 요건 뭐 C고, 그래가지고, 여기 A이고, 그 다음에 위에가 B, D다. 이 점들은 뭐냐? 여기 이제 포트폴리오의 위험이잖아요. 이게 포트폴리오의 수익이잖아요. 수익률. 그러니까 이런 관계를 나타낸 선이다 이거. 이거 효율적 전선이라고 하는데 조금 이따 배우고. 이게 요거 포트폴리오 위험이 요만큼일 때 수익이 이만큼이다 그런 얘기예요. 요거 효율적 전선이라고 하는데 뒤에 나오니까 효율적 전선. 이 두 사이잖아 이게. 그래 이걸 어떻게 추이하냐면 일단 여기서 비교해. 여기서 두 개 비교하면 여기 3%고 여기 2%고 5%고 10%니까 두 개를 비교하면 요리 두 개 직접 못 비교하니까 이렇게 먼저 이렇게 뭐 비교해. 그러면 수익 위험이 같으니까 D가 E보다 나아. 그렇잖아요. 위험은 같은데 D가 E보다 수익이 높으니까. 그러면 다시 D하고 B하고 비교해봐. D하고 B하고 D를 비교하면 수익률은 같은데 D보다는 B가 위험이 작아. 그러니까 D를 선택할 것이 아니고 B를 선택해야 돼. 그러면 이제 B와 E를 봐야 되잖아요. E보다는 D가 나은데 그 D보다는 B가 나으니 당연히 3단 문법에 따라서 B가 그래서 E보다 낫다. 선택이 된다. 얘를 추이 법칙. 요렇게 추이해서 결국 B가 E보다 낫다. 그래서 고른다는 것이 바로 이제 평균 분산 지배 정리를 적용 안 할지라도 추이 법칙에 따라서 골라지게 된다.
그러나 이거를 또 달리 생각하면 A와 T 요렇게 비교하고 또 요렇게 비교한 거 생각해봐. 요거는 D는 A하고 같은 것이 하나도 없어. 평균 수익도 다르고 위험도 달라. 그러니 또 평균 분산 지배정리 적용 못하네. 그 적용을 하면 둘 중에 하나 같아줘야 되는데 D는 A보다 지금 위험도 크고 수익도 높아요. 그러니 A와 D 중에는 어느 게 좋은 것인지 몰라요. 왜? D는 A보다 위험도 크지만은 수익도 크기 때문에. 그래서 A와 D는 이제 그 뒤에 가면 최적 포트폴리오가 있는데 요거하고 요렇게 무차별 곡선을 그어서 그 만난 점을 고르면 되는데, 일단은 여기 경우는 A와 B는 비교하기가 효율적 전선 내에서는 곤란하다. 그러면 무차별 곡선을 도입해 가지고 최적 포트폴리오를 고르는데 그 뒤에다 와요. 그래서 저기 281페이지 키역반 동그라미 A와 D 포트폴리오는 지금 평균 분산 지배정리 적용 못하죠. 같은 것이 없고, 그리고 추이 법칙도 적용 못해요. 왜? 위험도 크고 수익도 큰 것이 D가 A하고 비교할 때 그렇잖아요. D는 A보다 수익도 높고 위험도 높으니까 어느 게 좋은지 몰라. 이거는 이제 무차별 곡선을 도입하여 최적 포트폴리오에서 해결한다. 그렇게 넘어가고, 이론이라는 게 자꾸 발전하잖아요. 한계가 있으면 또 다른 더 좋은 대안이 나와서 또 이론이 발전하고, 또 그게 한계에 부딪히면 더 좋은 대안이 나와서 또 이론 발전하고. 그렇죠? 자, 그 다음에 282페이지 변이계수 아까 공부했고, 그 다음에 효율적 전선 283페이지 가로 1번이 나오네요. 아까 그 효율적 전선을 얘기했잖아요. 효율적 전선은 어떻게 골라진 포트폴리오들을 모아놓은 것이냐. 동그라미 2번 283페이지 먼저 말로 하고, 밑에 두 번째 줄 평균 분산 지배정리에 따라서 선택한 포트폴리오들을 모아놓은 그 집합을 효율적 포트폴리오 집합 또는 마르코비츠가 주장했다고 그래서 마르코비츠의 효율적 전선이라고도 한다. Efficient Frontier라고도 한다. 자, 그러면 뒤에 그림을 보면 더 쉽게 이해가 되려나요? 효율적 전선이 그래프가 어디가 있나? 앞에 보면 효율적 전선이 저 284페이지 말로 설명되어 있고, 그 다음에 285페이지 효율적 전선이 그림으로 표현되어 있어요. 그림으로 표현되어 있는데, 자, 먼저 말로 되어 있는 걸 좀 보면 284페이지 위에서 두 번째 줄 동그라미 3번 효율적인 포트폴리오다. 우리 효율이라는 게 제1조 제1장 부동산의 그 목적이 효율성을 추구한다라고 할 때 그렇게 효율성을 설명했잖아요. 효율적이라는 말이 뭔 말이냐? 뭐 부동산 활동의 능률의 원리 및 그 응용 기술을 개척하는 종합 응용각이다. 여기서 말한 능률성은 뭔 말이냐? 걔는 에피션시로서 효율성이나 능률성이 똑같은 얘기다. 그게 효율성으로 번역한 경우도 있고 능률성으로 번역한 경우도 있다. 그래서 이것이 효율성? 어때요? 밑에 들어간 비용보다는 여기 위에 얻어진 수익이 크다. 또 밑에 투입량보다는 산출량이 크다. 이렇게 제1장 제1주 첫 번째 시간에 얘기했잖아요. 이거 효율이라는 말이 나오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효율이라면 평균 분산 지배정리에 따라서 나눠진 그 구해진 포트폴리오인데, 분산보다는 위험이라는 게 그만큼 대가를 치른 게 비용이죠. 평균 수익은 얻어진 수익이죠. 따라서 이 나가는 위험 비용보다는 이걸 하면 이거야. 분산.
사실 표준 편차죠. 이게 표준 편차. 분산은 잘 안 쓰고 표준 편차. 근데 분산을 제곱하면 표준 편차가 나오니까 성질은 같아요. 그리고 여기가 평균 수익. 그러니까 이게 작고 이게 커야 되잖아. 이거 그래야 효율적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고르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평균 분산 지배 정리에 선택된 포트폴리오들을 말하는데 그 내용은 동일한 평균 수익에서는 위험이 작은 거, 표준 편차가. 동일한 수익이라면 비용이 적게 들어가는 거. 동그라미 4번. 위에서 네 번째 줄. 효율적 포트폴리오는 뭐가 효율적 포트폴리오라고 할 수 있겠느냐? 평균 분산 지배 정리에 따라서 선택한 포트폴리오로서 동일한 위험이라면 평균 수익이 큰 거. 비용이 똑같이 들어갔다면 수익이 많이 나는 대안이 낫죠. 포트폴리오가 낫죠. 그래서 효율적 포트폴리오는 그런 의미다. 그래서 이제 그 골라진 포트폴리오들이 효율적 포트폴리오인데 정리를 할 수 있어. 효율적 포트폴리오는 무엇에 의해서 골라진 포트폴리오들이냐? 평균 분산 지배 정리에 의해서 골라진 포트폴리오들을 모아놓은 선이 효율적 전선이다. 285페이지 그 선 고딕으로 굵은 선이 있잖아요. A, D, B를 이은 선. 이게 효율적 전선이에요. 이게 효율적 전선이다. 이렇게. 이거 안 고르죠. 위험이 큰데 이것도 안 고르죠. 이거 안 고르죠. 수익이 더 높은데 이게 위험이 같을 바에야 이거 골라요? 안 골라요? 이거 고르지. 그래서 평균 위험이 같으면 평균 높은 거, 그 다음에 수익이 같으면 위험이 낮은 거, 그러다 보니 가장 왼쪽 요 점들 쭉 이어놓은 것들, 요게 가장 효율적인 포트폴리오 집합들이다. 이렇게 해서 여기 효율적 전선, 그 다음에 마크 위치가 얘기했다고 해서 효율적 프론티어, 그래서 에피션트 프론티어, 그래서 마크 위치 그 전선이라고도 하고 효율적 전선이라고도 하고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이해했을 걸로 알고 285페이지 이제 효율적 전선에서 해결 안 되는 게 있어. 이게 최적 포트폴리오인데 그 최적 포트폴리오는 어떻게 되냐? 자, 이제 좀 복잡한 게 좀 지우고, 여러분 스스로 생각할 때, 야, 공인중개사 자격증 딸라는데 이렇게 우리가 참 어려운 것까지 해야 되냐? 그런 생각이 공부하면서 들 수 있겠죠. 나는 길가에 걸어다니면서 중개사 사무실이라고 써져가지고 그거 아무나 따는 줄 알았더니, 이야, 내가 공부하니까 참 힘드네. 야, 저 사람들 대단하다. 안 된 사람보다는 된 사람이 대단하지. 근데 그 사람들을 그렇게 우리가 이 설명한 그 내용들 정확히 알고 맞은 게 아니야. 그냥 대충 찍어서 맞은 거예요. 60점은 객관식이니까 한 40점은 제대로 알고 이제 풀고, 나머지 20점은 찍어서 고르는 거예요. 이렇게 찍어서. 그래서 그 사람들 그렇게 대단하다고 볼 필요는 없어. 자, 그래서 근데 공부는 많이 해야 돼요. 요게 이제 RP, 요게 시그마 P. P는 포트폴리오 수익률, 포트폴리오 위험. 효율적 전선이 이렇게 주어졌다고 해봐요. 이게 효율적 전선, 제일 앞에 있는 것이니까, 제일로 앞에 있는 것이니까 가장 개척됐다 이거죠. 가장 좋은 거다. 그러면 이제 이 점이 A점이고 이 점이 뭐 D점이다. A와 T 중에 어느 게 나아요? 모르지. 부호는 아무렇게나 쓴 거예요. 지금 책하고 부호가 위치가 달라요. 그래가지고 아무거나 이렇게 써.
이거 A점이고 B점이다. 그럼 D는 A보다 수익도 높았지만 위험도 커요. 이게 어느 쪽이 좋은지 몰라. 그러나 얘보다는 반드시 A가 나아. 그렇죠? 또 여기보다 얘보다는 반드시 얘가 나아. 그렇죠? 얘보다 얘가 낫다고 말할 수 있고 얘보다 얘가 낫다고 말할 수 있지만 얘와 얘는 어느 것이 낫느냐는 모른다니까. 그래서 무차별 곡선을 이제 도입해야 되는데, 자, 무차별 곡선 한번 그려볼까요? 이렇게 그어진다. 이렇게 해서 조금 잘못 그었네. 그래가지고 이렇게 긋다 보니까 이게 무차별 곡선이다. 이것도 무차별 곡선이다. 이게 평행이동해야 돼. 이렇게. 그러면 무차별 곡선 A고 여기 갑이고 여기 무차별 곡선 을이다. 어느 무차별 곡선이란 뜻이 뭐냐? 무차별 곡선. 차별이 없다는 거 아니야? 차별이 없다. 그러면 요 점과 요 점은, 그리고 이 무차별 곡선 뭐가 차이가 없냐? 효용. 만족감이 차이가 없다는 거예요. 효용. 차별이 없다는데 뭐가 차이가 없다는 거냐? 밑도 끝도 없이 만족감이 차별이 없다. 그럼 이때 이만족감이나 같다는 얘기요. 지난번에 지리산 예를 들었죠.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는 천왕봉이고 여기는 노고단이라고 한다면 만족감은 똑같다는 거 아니요. 천왕봉은 다리도 더 아프지만 시야가 더 넓게 보니까 그 만족감이 더 크다. 노고단은 다리도 덜 아프지만 시야도 더 적다. 여기나 똑같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천왕봉까지 가고 어떤 사람은 노고단까지 올라갔다 내려오고 어떤 사람은 아예 안 올라가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해가지고 만족감이 같아요. 그러나 위에 있는 무차별 곡선이 만족감이 더 커요. 왜? 이렇게 할 바에야, 아니 위험이 같을 바에야 이게 수익이 더 크니까 만족감이 더 크죠. 그 위로 올라간 무차별 곡선일수록 만족감이 크다. 이거는 만족감이 작은 거야. 얘를 고르면 안 되지. 만족감이 적은 건데. 그리고 이 안에서 골라야 효율적인데 이거 여기서 고르면 비효율적인 고르는 거잖아. 안 되고. 이거는 만족감은 큰데 달성이 어려워. 왜? 요것이 가장 효율적인데 이건 고를 수 없다는 거예요. 가장 효율적인 거 이것이고 얘는 고를 수 없다는 거예요. 이런 포트폴리오는 형성되어 있지 않다는 거예요. 이게. 그 얘는 못 고르지. 그러니까 효율적 전선과 무차별 곡선에서 만나는 접점, 요 점에서 만약에 A라는 이게 K라는 사람이 가장 만족감을 얻고 있는 포트폴리오다. 무차별 곡선의 기울기가 이렇게 올라가 볼까? 이렇게 가파르게 올라간다면 여기서 만나버려. 그럼 무차별 곡선이 완만하게 올라간다는 거하고 가파르게 올라간다는 건 지금 어떻게 다르냐? 무차별 곡선이 가파르게 올라간다는 얘기는 이쪽에 위험이 커지잖아요. 시그마 P. 그런데 여기는 수익이 요 정도 더 많이 나기를 원하고 같은 구간에서 위험이 요만큼 커지는데 수익이 요거는 요 정도만 올라가면 되잖아. 요 정도. 그러니까 누가 위험을 더 싫어하냐면 똑같은 위험에 대해서 보상을 많이 요 높이잖아. 요 높이가 요 높이보다 훨씬 크잖아요. 두 개 비교하면. 그러니까 이 같은 위험에 대해서 보상을 많이 해주는 이 가파른 무차별 곡선이 완만한 무차별 곡선보다 위험을 더 싫어하는 사람이야. 같은 계단을 올라가도 운동선수는 그렇게 싫어하지 않는데 운동되는 부분이 있으니까 환자는 싫어한다. 넘어지기니까. 그래서 위험을 싫어하는 사람의 무차별 곡선이 가파르게 올라가. 그래서 이렇게 가파르게 올라간 사람이 누구 거냐? Y 거다. Y.
Y라는 사람 거다. 그러면 Y라는 사람은 이러한 무차별 곡선, 즉 K라는 사람보다 위험을 더 싫어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 사람의 최적 포트폴리오는 그 사람에게 가장 적합한 최적한 포트폴리오는 요거다. 성향대로 된 거야. A는 위험을 싫어하니까 위험을 적은 위험, 그 대신 수익도 낮은 수익. K는 그렇게 Y보다는 그렇게 위험을 싫어하지 않으니까 위험도 더 많이 각오하고 수익도 많이 추구한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285페이지 그림을 보시면 지금 A하고 B가 있는데 지금 A하고 B가 그 밑에 이제 저 최적 포트폴리오 그려놨네. 285페이지 밑에 그림. 지금 효율적 전선이 고딕으로 그어져 있고 이제 IA라는 건 인디퍼런스 커브. 이 무차별 곡선을 디퍼런스는 차이고 이는 이제 차이가 안 난다는 얘기니까 인디퍼런스 커브 여기 이제 무차별 곡선인데 그게 이제 I로 표현한 거예요. A라는 사람의 무차별 곡선이 이렇게 가파르게 올라가고 B라는 사람의 무차별 곡선 인디퍼런스 커브 B가 좀 완만하니까 결과적으로 A의 최적인 포트폴리오는 A점, 그 접점 있잖아요. 그 화살표 걸치고 있잖아요, 이게. 그리고 B라는 사람에게 최적인 포트폴리오는 여기 B점이다. 그런데 누가 위험을 더 싫어하는 사람이냐? A다. 왜? 위험을 싫어하니까 가파르게 무차별 곡선이 올라가고 있다는 얘기. 아까 설명한 바와 같이. 그렇게 되고, 그럼 여기까지 오고 우리 이제 문제를 한번 풀어봅시다. 문제를 한번 풀어봐야 되는데, 문제를 풀어보고 이제 투자 분석을 하면 쉬운 것만 남았네. 근데 지금 25분, 27분 가까이 되기 때문에 좀 쉬었다 다시 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했습니다.